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자, 9번, 이제 삼상변압기의 장단점인데, 자, 이제 9번 보시자고요. 자, 9번에 이제 삼상변압기의 자, 장단점이에요. 자, 우린 지금까지 단상변압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단상변압기를, 자, 어떻게 된 게 단상변압기야? 자, 이렇게 생긴 게 철심에, 자, 이렇게 코일로 이루어진 이 변압기를 우리는, 자, 뭐라고 합니까? 단상변압기라고 하죠. 단상변압기도 삼상 공급 가능한 거지. 우리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거죠. 단상변압기를 삼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똑같은 게 어떻게? 세 개를 집어넣게 되면 우린 단상 가지고 삼상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근데 삼상변압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삼상 자체, 변압기 한 대로서 삼상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변압기 한 대로 삼상 변압을 할 수 있는 변압기를 삼상변압기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내철형과 외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심이 어디에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외철형, 내철형 그리고 나눠져 있는데 자, 외철형하고 내철형을 좀 볼까요? 종류에는 자, 외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내철형이 있는데 자, 외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삼상변압기를 쓰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외철형을 보자면 외철형을 구조만 좀 보시자고요. 외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라고 볼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해서 자, 이렇게 생긴 게 외철형 변압기예요. 해서 코일이 자, 이렇게 이제 감겨져 있는 거지. 이렇게 감아져 있는 거죠. 이게 외철형 변압기야. 이게 삼상변압기예요. 삼상변압기. 네, 외철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거해서 자,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석이 이렇게 흐르겠지. 근데 우리 삼상평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기에는 전압의 합이 뭐와 같다? 0과 같다. 마찬가지 자석의 합이 0과 같아. 그러면 이놈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놈은 0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삼상 외철형 변압기라고 해요. 근데 외철형 변압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독립된 자기 회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독립된 자기 회로가 있다. 자, 독립된 자기 회로가 있다. 존재하더라. 다음에 두 번째, 자, 내철형을 볼게요. 내철형. 자, 내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압기가 어떻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한 대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게 내철형 변압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독립된 자기 회로가 있어 없어? 다 연결되어 있지? 없어. 자, 독립된 자기 회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삼상 변압기의 특징이야. 자, 이것만 보시면 돼. 시험을 대비하실 때. 근데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이제 한번 보시자고. 자, 삼상변압기의 장단점이다. 장점은, 자, 사용 철량이 적고, 철선도 적어짐으로 효율이 좋다. 왜? 한 번에 다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사용 재료가 경감되고, 증량이 감소되며, 값이 싸지고, 설치 면적이 절약되고, Y 또는 델타의 고정압 결선을 외압 내에서 합으로 부싱이 절약되고, 그 다음에 한 상에만 고장이 생겨도 그 변압기를, 자, 여기는 어떻게 이제, 여긴 한 상에서 고장 나버리면 이제 한 대가 고장 나버리면 다 못 사용하는 거지. 단점이. 그래서 한 상에만 고장이 생겨도 그 변압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설치 뱅크가 적을 때는 예비기에 설치 비용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한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외철형하고 내철형으로 나눠주는데 자, 어떻게 외철형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자기회로가 존재하더라. 내철형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자기회로가 존재하지 않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외철형은 어떻게 독립된 자기회로가 존재한다는 거. 그다음에 내철형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자기회로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번째. 자, 10번째 효율이에요. 효율. 자, 우리 효율 이타라고 했어. 이 효율도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던 거야. 징유기와 동기기 해 가면서요. 그죠?
자, 직류기에서 동기기에서 어떻게 이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면서요. 자, 어떤 효율? 자, 실측 효율과 자, 실측 효율과 그다음에 규약 효율 두 가지로 나눠진다면서요. 그래서 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을 자, 출력으로 나눈 자, 100분율 값이더라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규약 효율을 많이 쓴다 했지. 근데 변압기에서 규약 효율은 뭘 따라가? 이것도 어떤 거? 교류기이긴 하지만 회전기가 아닌 고정기예요. 근데 자, 어떤 규약 효율 따라가나? 발전기의 규약 효율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 왜? 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1차 측하고 2차 측이 있는데 항상 2차 측이 어떻게? 부하측이고 1차 측이 전원측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항상 어떤 거? 출력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출력이 기준에서 출력. 그다음에 출력 플러스 손실 곱하기 100이 되죠. 근데 보게 되면 요놈은 출력이고 여기도 출력이 되고 자 이제 손실에는 뭐가 있어? 변압기는 우리 손실 배웠잖아. 변압기는 대표적인 손실 무부하손, 가변손. 무부하손의 대표적인 게 철손, 가변손의 대표적인 게 동손. 그래서 어떻게? 철손 자 플러스 자 동손으로서 우리가 효율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더라 라는 내용이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첫 번째, 자, 전격부하시에, 자, 효율을 구해보시자고. 그러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격부하시야, 전부하시. 자, 어떻게 됩니까? 출력 플러스 철선 플러스 동선으로서 나눠주더라. 자, 어떻게 이제 2차 측을 기준으로 하니까 VI, 자, 코사인 세타가 출력값이 되겠죠. 킬로와트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놈 어떻게 돼요? 출력이니까 VI,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다음 철선은 뭐야? 철선은 우리 PI라고 적자라고 하는 거지. PI 무부하선. 그다음에 동선 어떻게 됩니까? 가변선 뭐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어떻게 I 제곱 R 이제 PC라고 하지. PC 곱하기 100인데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시자고. 이놈 어떻게 돼? 이제 VI 코사인 세타고 이놈은 VI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 플러스 이놈은 I 제곱의 R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더라. 이게 전격부하시의 효율이 되겠죠. 근데 자 전격부하시에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철선하고 동선이 같게 된다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철선 PI하고 동선 PC가 같게 된다면 이거 뭐가 되더라? 최대 효율이 되더라. 요놈이 같게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놈 어떻게 돼? 자 다시 식을 써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VI 코사인 세타를 뭘로? VI 코사인 세타 플러스 자, 2배의 PI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이 우리 첫 번째 전격부하시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건 전부하시야. 자, 전부하시죠. 전부하시. 그런데 전부하시 전체 부하가 다 걸릴 이가 거의 없다는 거지. 이건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부하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떻게 n분의 1 부하라고 n분의 1 부하 그렇죠?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n 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n분의 1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n분의 1 부하라고 표현을 좀 할게. 그러면 자 부하가 100% 다 걸렸다. 이건 전부하가 됐고 그 다음에 자 어떤 거냐면 우리 집에 가전제품도 있고 전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다 한꺼번에 우리가 다 켜서 사용해요? 아니지. 그렇지? 어떻게 이제 부엌 만들어가지고 부엌에 있는 가전제품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밥 안 먹을 땐 거실에 있는 제품만 쓸 때도 있는 거고, 그럼 우리 어떻게 이제 n분의 1 부하가 되겠지. 그걸 우리 이제 n분의 1 부하를 뭘로 보자? 자, 두 번째. 자, n분의 1 부하를 우리가 m으로 보자라고 한 거야. m으로. 그래야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m 부하로 운전이 되니까. 그러면 이때 m 부하로 운전 시에 자, 효율을 봅시다. 효율을. 그러면 출력도 어떻게 n분의 1만큼 줄어들겠죠. 해서 어떻게 돼 이제 자, 출력은 m의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요놈도 m의 vi 코사인 세타가 돼요. 출력이. 그 다음에 철손이라고 하는 거. 철손은 부하가 걸리든 걸리지 않든 생기는 손실이지 무부하손이지. 그래서 어떻게 그대로 철손이 되겠죠. 플러스 자 가변손 부하가 걸렸으니까 가변손 어떻게 돼? I 제곱 R이에요. I 제곱 R인데, 자, 부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전류가 흘렀을 때만. 그러니까 전류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걸렸을 때만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럼 요놈 어떻게 돼, 이제? MI의 자승의 R이 되겠지. 그러니까 M의 자승의 I 제곱의 R. 이게 뭐야? 동손이지. 그래서 요놈이 어떻게 돼? M의 자승의 PC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또 이놈 어떻게 적었어? 자, VM의 VI 코사인 세타를 자, M의 VI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 플러스 M의 자승의 I 자승 R 곱하기 100분의 1값. 100분의 1 값을 우리가 정의를 했다라고 한 거죠. 요놈도 마찬가지. 자, 철선하고 동선이 최대일 때,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된대요. 그래서 어떨 때, 요놈이 같아질 때. 그래서 PI는 M의 자승에 PC가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되기 때문에, 자, 다시 M의 자승은 어떻게 PI분의 PC가 되겠지. 고로. 자, M이라고 하는 부하는 어떻게 돼? 자, 루트의 PI의 PC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효율도 공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시게 되면, 더 우리가 뭐 첨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첨가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재에 이제 내용을 너무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더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깊게 하고 싶은 분들은, 자, 지금 눈에 이제 동영상 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첨가를 좀 하고 싶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0번째 효율까지 공부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11번째 특수변압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게요. 자, 이제 11번째, 자, 특수변압기예요. 자, 11번째 특수 자, 변압기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뭐야? 삼권선 변압기라는 거예요. 삼권선 변압기. 자, 삼권선 변압기인데, 삼권선 변압기는 교재 잘 보십시오. 교재 보시게 되면, 자, 권선을 어떻게, 하나의 이렇게 된 철심에, 권선을 몇 번 감았어? 3번 감았네요. 3번. 1차 측에 이렇게 한 번 감고 2차 측에 이렇게 하나 지금 2번 감았지? 그래서 총 3권선 변압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3권선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써요? 우리 결선 배웠죠, 결선. 어떤 거? 1차 측으로 Y결선, 여기 2차 측으로 Y결선, 요는 우리 델타 결선을 하자라고 하는 거야. 이 델타 결선에는 이제 여기 뭐가 있으니까 안정 권선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으니까. 왜? YY 결선 하다 보면 어떤 단점이 생깁니까? 어떤 단점이 생겨? 자, 지락전류에 의해서 3고주파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델타 결선에 있는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3고주파를 제거를 시켜줄 수 있대. 그래서 우리는, 자, 3권선 변압기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3권선 변압기 많이 써. 그래서 어떻게? YY 델타 결선으로서 우리가 3권선 변압기 쓰죠. 왜? 안정권선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여러분들이 3권선 변압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YY 델타의 용도로서 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거기 있는 권수 방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지만 그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알고 계시고 이 델타 즉 3차 권선에 뭐가 있더라? 안정 권선이라는 게 있더라. 조상 설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기는 뭐 있어? 전력용 커패시터, 블로 리액터, 동기 조상기. 어디에? 3권선 변압기. 이걸 안정권선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YY 델타의 3권선 변압기의 3차 권선의 용도. 야, 이 3차 권선, 이 델타의 용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알아두세요. 필기에서는 거의 나오진 않지만, 실기에서 여러분들이 실기를 준비하실 때, 자격증 실기를 준비하실 때,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델타라고 하는 것은, 자, 3차 권선의 손에요. 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우선 사용되고요. 거기 여기서도 이제 부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공급을 할 수 있겠지. 전기를 쓰니까. 그 다음에, 자, 조상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거? 전력용 커패시터, 블로 리액터, 동기 조상기 같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제3고주파를 어떻게 할 수 있더라? 억제시킬 수 있더라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권 변압기. 이 당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의 철심에 두 개의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어떻게 이제 권선을
자, 하나로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단권 변압기야. 단권 변압기는 어떻게? 승합용으로 많이 쓰이긴 해요. 대부분 승합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승합용으로도 쓰이고, 어떻게? 강압용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강압용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고, 지금부터 이제 또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떻게 된 거야? 자, 이렇게 이루어진 변압기를, 자, 어떻게 이제 하나로서 쓸 수 있다는 거지. 1차, 2차 본선을 어떻게 하나로서 쓸 수 있다. 1차, 2차. 이 본선을 어떻게? 자, 연합에다가 이렇게 결선을 시켜요. 결선시키자라고 하는 거지. 결선은. 이렇게 시키게 되면 1차하고 2차 본선을 어떻게? 하나로 쓸 수 있고, 자, 여기가 지금 1차 측 전압이라면, 자, 연함하고 어떻게? 연함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된다면 여기가 V2 전압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단권 변압기예요. 해서, 자, 단권 변압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을 잠깐 읽어볼까요? 단권 변압기는 승합기 또는 강압기로 사용되는 것을 전압비와 전류비는 다음과 같아. 다음 변압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당상 변압기를 자, 단권 결선한 것이다라고 했어. 단권 결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야 이제 두 개의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하나로서 연결시키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권 결선을 시켰어요. 자, 이 결선시킨 걸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보는 거지. 이렇게. 이게 단권 변압기야. 단권 변압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자, V1이 된다면, 자, 제가 권수 뺄게. 자, 이게 뭐가 돼?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 E2의 기전력이 만들어질 거고, 자, 여기에는 V2라는 전압이 만들어지겠지. 여기는 I1이라는 전류가 흐를 거고, 여기는 I2의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자 보시자고요. 어떤 부분이냐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제 단권 변압기에서는 자 어떤 용량 자, 우리는 단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이게 직렬 권선이고 이쪽 부분이 자 직렬 권선이에요. 직렬 권선이라고 하는 거고 이놈이 자 불로 권선이라고 하는 건데 자 직렬 권선과 불로 권선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떻게 하나의 권선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더라. 하나의 권선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동량이 여기 쓰인 동량이 감소가 돼. 감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선이 감소가 되겠지. 철선이 감소가 되겠대. 그 다음에 철선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효율이 증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1차와 2차의 절연이 어떻더라?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2차 측이 어떻게 단락됐을 때에는 어떤 전류가 흘러? 대전류가 흘러. 왜? 임피던스 성분이 작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내용은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것만 하시자고. 자 이제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압기 용량. 요 변압기 용량. 자 변압기 용량은 이게 변압기 용량이지. 요놈이 변압기 용량이죠. 요놈이 변압기 용량이지. 이걸 우리는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죠. 그럼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구해? W1이라고 할게. 변압기 용량은 자 V1, I1으로도 구할 수 있고 요게 또 변압기 용량이 되겠네. 요놈 어떻게? E2에 I2로도 구할 수 있겠지. 자 E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V2-V1에 I2로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잘 봐. 여기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분의 V1이 되겠지. 전체 V2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V1 플러스 A분의 V1이 돼서 요놈 어떻게 돼? 1 플러스 A분의 1의 V1으로서 어떻게 V2 전압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놈과 요놈에 걸린 변압기 용량이래. 여기. 근데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걸 부하라고 할게. 부하가 있어. 그럼 이 부하 용량도 있을 거 아니야. 부하 용량. 자, 여기 있는 걸 우리는 부하 용량이라고 해서 P라고 구하죠. 이 P는 어떻게? V2, I2로 구할 수 있다더라. 라는 내용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 보니까 그 밑에 자, 어떤 식이 나와 있어요? 제일 위에. 자, 자기 용량과 자, 부하 용량의 비를 나타낸 건데 자 보세요. 자기 용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용량이야? 변압기 용량. 이걸 자기 용량이라고 해요.
또는 자, 어떤 용량? 승합된 용량. 자, 승합 용량이라고 하겠지. 자, 그러면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놈이래. 여기서 만들어진 용량이 부하 용량이 되죠. 어떻게? V2의 I2로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걸린 용량이랍니다. 어떻게? E2의 I2. E2의 I2. 자, E2라는 용량을 만약에 몰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제 V2-V1의 I2가 되고 V2의 I2로서 되겠지. 근데 어떻게 이제 I2는 어떻게 약분이 되고요. 자, 요 식은 어떻게 됩니까? V2분의 V2-V1이 되겠지. 뭐가? 자기 용량에 대한 자, 부하 용량의 비가. 이해되셨습니까? 요 식.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써드리진 않았지만 단권 변압기 하면서 단권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놓치신 분들은 다시 앞으로 되감으셔가지고 들어보셔야 돼. 그리고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4번에 단권 변압기에 자 삼상 결선인데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 결선이 있고 델타 결선이 있고 V 결선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 이 식이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됐습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질문방에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성실히 또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자 세 번째, 자, 정전류 변성기라는 게 있어요. 정전류 변성기. 자, 세 번째, 자, 정전류, 자, 변성기라고 하는 게 있네. 뭘 지금 어떻게 바꾼다는 거지. 어떤 걸? 일정한 전류인. 자, 어떻게 1차 치기에는 일정 전압을 가해놓고 2차 치기의 부하를 변화시켜도 2차 전류가 항상 일정하더라. 자,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는 변압기를 정전류 변압기 또는 자, 누설 변압기.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누설 변압기라고 한다고. 이 누설 변압기는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냐? 일정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많이 쓰이겠어? 자, 용접용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 자, 용접용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아크 등이나 네온 관등 또는 전기 용접용으로 쓰이더라. 자, 우리 다시 자, 누설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용접용으로 쓰인대. 그럼 이 누설 변압기가 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수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게 뭐야? 수화 특성이 전류가 일정하다면서요. 어떻게 이제 전압이 감소하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돼? 커지게 돼. 그렇죠? 그런 수화 특성. 또 이런 수화 특성. 자, 이런 수화 특성은 또 누가 가지고 있어? 차동. 자, 다 갖고 있지만 차동, 복권, 직류 발전기. 직류 발전기가 가장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직류기에서 또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정전류 변압기라고 하는 거. 자, 어떻게? 2차 전류를 항상 일정하게 쓰기 위한 거. 그래서 누설 변압기용 또는 어떻게 용접용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종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자, 계기용 변성기예요. 자,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걸 계기용 변성기야. 변성. 뭔가 지금 바꾼다는 거죠. 근데 뭘 바꿔? 자, 계기. 그러니까 뭐 전압계, 전류계. 어떤 거 이제 계측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계기용 변성기예요. 계측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계측이야. 어떤 걸 뭐 측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우리 교재를 한번 읽어볼게요. 교류, 고전압 대전류 등의 전기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전압계나 전류계를 직접 접속하여 측정하려면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죠? 엄청 위험하지. 측정할 기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 안전하게 전기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보시자고. 첫 번째, 어떤 게 있대?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는 게 있대요. 계기용 변압기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 계기용 자 변류기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자 PT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지? 계기용 변류기는 CT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어디에 있어? 계기용 변성기는 우리 이제 나중에 수변전을 하시게 되면 자 요놈이에요. MOF 이 MOF 안에 자, 우리가
PT, CT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지. 전력 연계가 이렇게 있다면. 두 가닥선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메인선에 뭐가 있어? 이제 두 가닥선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PT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CT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요게 PT, 요놈이 CT. 그러면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류기는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냐?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높은 전압이 흘렀을 때 여기서 전압을 측정하고 싶대요. 수용과 측에서 어떻게? 그래서 전압을 낮춰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자 변류기는 마찬가지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을 시키는 게 목적이 돼요. 목적이.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는 항상 뭐가 기준이 되더라? 상전압이 자 기준이 되고요. 자 계기용 변압기의 2차 측은 항상 몇 볼트더라? 110볼트로서 정해져 있더라 라는 얘기이고, 자 마찬가지 계기용 변류기도 어떻게 2차 측의 전류값이 얼마야? 5A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계기용 변압기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계기용 변류기에 이 계기용 변류기에 첫 번째 접속 상태만 보자고. 가동 접속일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가동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3상이야. RST 상인데 여기에 CT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가동 접속이라고 해. 가동 접속. 근데 자 우린 감극성을 표준으로 한다면서요. 감극성을. 그죠?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경우에는 자, 2차 측의 불로 전류는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흘러. 그죠? 왜? 우리 감극성을 쓰니까 감극성을. 자, 어떤 거야? 자, 메인 전선이 이렇게 있다면 CT가 자, 이렇게 통한대요.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한다면 메인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CT에 흐른 전류는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흘러. 왜? 우리는 지금 감극성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시자고.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IA, 이놈이 이렇게 IC라면, 이놈이 이제 뭐가 돼? IA 플러스 IC.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B가 되겠네. 그죠? 자, 이런 내용이야. 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자, 여기에 이제 메인 전류. I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이제 뭘 설치해요? 전류계를 이렇게 설치하겠지. 그래서 전류계의 지식값 곱하기 CTB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가동 접속일 때. 그래서 요 놈도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요 놈이 교차 접속되어 있대요. 두 번째. 자, 차동 접속. 또는, 자, 교차 접속이 됐을 때 어떻게? RST라고 봤을 때, 자, 요 놈의 CT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겠지. 근데 요 놈이 어떻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자, 요 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지. 네, 요놈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흐른 전류는 자 IC-IA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전류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메인 전류, I에 흐른 전류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자, I는 전류계의 지식값 곱하기 CTB 곱하기 어떻게? 루트 3분의 1배로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과정도 궁금하시다. 우리 벡터도 보시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자, 이 과정도 이제, 자, 이런 지식값이 어떻게 나온다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 계기용 변성기는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는 항상 상전압을 기준으로 하고 2차측 전압이 110V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계기용 변류기라고 하는 것은 2차측을 항상 5A로 쓰지만, 자, 이때, 자, 검침하는 이 전류계, 여기 메인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측정하기 곤란하니까 뭘 통해서? 전류계, 부하를 통해서 부하에 있는 전류계를 통해서 우리가 계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가동 접속일 때는 우리가, 자, 어떻게 전류계 지식값 곱하기 CTB로서 우리가 1차 전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차동 접속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전류계 지식값 곱하기 CTB를 뭘로? 루트 3으로 나눠준 값이, 자, 이 메인에 흐른 전류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이제 몰드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몰드 변압기. 자,
자, 이제 특수변압기 중에 5번째, 자, 몰드 변압기라고 있는데, 자, 이 몰드 변압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몰드 변압기란 변압기 코일을 직접 에폭시 수지로 몰드하는 고체 절연 방식의 변압기를 말하며, 절연 방식에 따라 금형 방식과 무금형 방식이 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어떤 변압기 공부했어요? 주상 변압기, 그리고 유입 변압기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변압기 안에는 뭘로 채워져 있더라? 절연과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절연유로 채워져 있더라. 근데 이 몰드 변압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연유가 없는 거예요. 절연유가 없는 건식 변압기야. 건식 변압기. 뭘로 되어 있다고요? 에폭시 수지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거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요즘에 규소 강판을 쓰지 않고 자, 규소 강판을 쓰지 않는 아몰포스를 쓰는 변압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아몰포스 변압기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신 적 있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류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해서 우리가 이제 이 5번째 몰드 변압기까지 해가지고 특수 변압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전반적인 특수 변압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어떤 거 특수 변압기 중에서도 어떤 거 단권 변압기, 그 다음에 대기용 변성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깊이 하신다면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1번째 특수 변압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12번째, 마지막 되겠네, 이제. 12번째. 자, 12번째. 자, 변압기의 보호 계전기 및 측정이에요. 보호 계전기 및. 자, 측정인데, 이제 변압기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보호 장치에는 이제 뭐가 있냐? 그래서 첫 번째,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용 보호 계전기가 있나요? 자, 내부 고장. 자, 검출용. 자, 보호 계전기. 자, 종류만 보시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우리가 많이 아는 거 있어. 어떤 거 이제, 자, 부홀즈 계전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내부 구조했을 때. 부홀즈. 자, 계전기. 자, 어떤 거, 수소 검출용으로서 이제 많이 쓰지. 정기적인 형태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차동 계정기라는 거 있어요.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자, 비율, 차동, 계정기라는 게 있죠. 나중에 이제 구조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동작 코일과 억제 코일이라는 게 있는데, 억제 코일을 동작을 하게 되면, 자, 차동 계전기가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고, 동작 코일에서의 전압차가 틀리게 된다면, 차동 계전기가 동작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인, 이거는 정기적인 보호 계전기가 될 것 같고, 다음에, 자, 어떤 건 이제, 가스, 검출, 자, 계전기가 있더라라는 거, 자, 종류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같이 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변압기의 건선 온도 측정이에요. 자, 온도 측정. 자, 온도 측정이 있네. 뭐 이용해서, 자, 열동 계전기. 자, 열동 계전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온도 측정하자. 어떤 거? THR. 들어보셨지? 열동 계전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온도 시험을 하세요. 온도 시험. 온도 시험인데, 온도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똑같은 거야. 직유기 때도 있었고, 동기기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 실부하법. 자, 실부하법이라는 게 있고, 자, 어떤 게 있어요? 또, 반환 부하법이 있더라. 제가 직유기하고 동기기 하면서도 했는데, 자, 반환 부하법 생각하면 뭐 생각하시면 돼? 온도 시험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손실 가지고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자고 또 어떤 내용인지. 자, 실부하법은 전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소용량 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대. 아, 실부하법은 자, 전력 손실이 자, 크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데요. 소용량이는. 그 다음에 반환부하법은 동일 정격의 변압기 2대 이상이 있을 경우에 채용되며 자, 전력 소비가 적고 동선과 철선을 따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 온도 시험을 한데 변압기에서 온도 시험을 한다면 이 반환부하법도 우리가 꼭 공부를 좀 해주시자고요. 해서 또 절연물의 허용 온도라는 것도 있었잖아. 어떤 거 있었어요? Y, A, E, B, F,
HC종이 있더라. 해서 90도, 105도, 120도, 130도, 155도, 180도, 180도 초과할 때 이런 전압물의 허용 온도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계 시험이에요. 변압계 시험. 자, 변압계 시험인데, 자, 직류기 하면서도 시험을 했고요. 동기기 하면서도 시험을 해서 다 어떤 시험은 공통적인 거야? 무부하 시험하고 단락 시험은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자고. 자, 변압계 시험인데, 이렇게 쓰실까? 시험이라고. 자, 대표적으로 우리 공부했던 것만 보자고. 자, 무부하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 부하 시험. 이 부하 시험을 다른 말로 단락 시험이라고 하겠지. 단락 시험.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자, 무부하 시험에서는 우리가 뭐 얻을 수 있었어? 자, 철선 얻을 수 있었고, 철선을 구할 수 있었고,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거? 여자 어드미턴스. 그러니까, 무부하 전류 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자, 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는 대표적인 게 동선을 구할 수 있었고, 동선. 그 다음에, 자, 어떤 거 구할 수 있었어? 자, 임피던스. 자, 와트 구할 수 있었고요. 자, 임피던스. 자, 전압을 구할 수 있었더라.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어떤 시험에 또 이제, 자, 여기에 뭐 저항 측정, 본선 저항 측정 시험을 할 수도 있다더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변압기에 대해서 진짜 알아봤습니다. 변압기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100번, 10,000번, 1000번 해도, 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계속 강조를 할 것 같아. 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고정기예요, 고정기. 뭔가가 회전하는 게 아니고 고정기이고 전압을 변성시키는 게 목적이 됩니다. 해서, 자, 여러분들이, 자, 우리 1번부터 지금 12번까지 내용 정리를 했는데, 자, 저희 설명이, 교재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신 분, 그 다음에 뭐 자격증에 대한 좀 깊은 더 자세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공부 좀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변압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